검찰이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독립생계를 유지 못하고 부모한테 생활비를 받았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하는 게 관건일 텐데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얘기는 딸한 딸 부부에게 생활비 대주던 것을 안 대줬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거 요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예 생활비 대준 것이 없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에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 변호사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한테 금전 지원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추가로 사실관계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뭐 뭉칫돈으로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가지고 약간 자금 거래 흐름을 세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네, 뒤에 살펴드릴 겁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다 용돈이라고 하실 수가 있나요? 5천만 원을 용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용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로 안 쓰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 게다가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생계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독립생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 넉넉하게 인정될 법한 사실관계가 있고 또 생활비 또 용돈이라고 말을 바꾸더라도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면했을 때 그 대가로 맞교환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교환됐다. 이것만 밝혀지면 사실 뇌물죄로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충분한 사실관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설 변호사님. 네. 용돈과 생활비 구분 법적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때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대가성에 어떤 대가냐는 것이 검찰이 제일 처음에 밝힌 것이 아니 이게 생활비를 대주다가 어떤 이스타jet과 관련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 뒤에 그 생활비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뇌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이고요. 예, 아니 그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다혜 씨 부부한테 돈을 어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주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게 용돈이었다라는 게 지금 윤건영 의원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달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딸 부부가 조금 어렵게 살다 보니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니 거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줬다라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덜었다 해서 이러한 부담을 덜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찰의 어떤 처음의 발표와 또 지금의 발표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이 다혜 씨의 돈 거래 정황 저희가 그래픽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게 용돈인가 어떤 돈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혜 씨한테 돈을 건넨 사람들 공교롭게도 모두 어머니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자, 다혜 씨에게 전 청와대 행정요원이 상당 금액을 보내는데 알고 봤더니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었죠.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전 춘추관장이 다혜 씨에게 송금을 한 정황이 있는데 이분 춘추관장 하기 전에 김정숙 여사의 수행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는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라는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떠세요? 저는요 일단 그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문다희 씨에게 5천만 원을 어쨌든 송금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은 돈이라면 좀 제대로 된 돈이 아니라고 하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뭐 김땡땡, 김정숙 해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흔적이 남으니까 이렇게 보도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가 있어서 친구분을 통해서 송금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검은 돈이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저는 아무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강 의원님 말씀 좀 죄송한데 지금 그 말씀을 윤건영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딸과 사이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네네네. 시차가 전혀 안 맞아요. 두 번째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붙이면서 지인을 통해서 붙였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으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현찰로 주든가 다른 하죠. 당시에 이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거의 뺑 둘러싸고 있어서 대통령 내분이 밖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직접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런 불편한 흐름을 만들었겠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시기도 특정됐어요. 2022년 퇴임 이후에 줬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딸이 다혜 씨가 평산마을에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러면 직접 주면 되잖아요. 자주 갔다고 하지만 예? 그때 상황에 어떤 돈이 필요한 상황이 뭐 시기가 달랐을 수도 있고 저는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평산마을을 누구 사람들이 뺑 둘렀건 뭐 문다혜 씨가 평산마을을 자주 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검은 돈이고 문제가 있는 돈이었다면 현금으로 주지.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흔적이 남게 송금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왜 무통장 입금을 부탁했는데 이 친구분이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옆에다가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더 추가로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저희 나왔던 패널분들은 이분이 이런 돈 전달 같은 걸 많이 안 해봐서 이런 걸 좀 썼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부러 남긴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호 대변인님.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 얘기는 이거 내 이름을 써달라고 직접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내가 써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사실 이제 그것은 이제 둘만 아는 그렇게 관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소시민 입장에서 일단 궁금한 것은 어떻게 김정숙 여사님은 몇 천만 원의 현금을 그렇게 갖고 계실까? 그리고 그걸 딸한테 용돈으로 몇 천만 원을 보낼까? 그리고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이 이제 갖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퇴임 후라고 하시는데 뭐 퇴임 후에도 청와대 직원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직원이 그걸 싸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은행 심부름을 친한 분한테 맡긴 거라고 하는데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네, 게 지인한테. 조선일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은행 심부름이라면 그 청와대 직원이 가서 유튜버들 때문에 드나들기 어려웠다면 나와서 그냥 은행에서 송금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이라고 써가지고. 그런데 왜 그걸 제3자를 굳이 끼워가지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참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건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건이 있었으니까 청와대 직원 통해서 또 돈이 간 정황이 보이고 심지어는 경호처 직원한테는 돈을 이쪽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또 서울로 와서 그걸 빼내간 흔적이 나오고 그때쯤에 또 집을 사고 문다혜 씨가 무슨 돈으로 저렇게 집도 샀다가 또 별장도 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다 상식적으로 너무 이제 그 의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전 정권 일이니까 그냥 덮자, 이거 놔두자.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치와 공정, 이 상식의 그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검찰이 덮는다면 나중에 그거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밝힐 건 밝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